자, 그렇다면은 이 어려운 회내 동작은 동호인분들은 배우면 안 될까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요즘 내전 스윙 관련해서 논란이 많죠. 제가 동호인이라도 엄청 헷갈릴 것 같아요. 저는 배드민턴을 잘하는 능력과 배드민턴을 잘 가르치는 능력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더라도 과학과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에 대해서 최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논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논란이 나오는 이유. 왜 선수 출신 코치들은 회내 스윙, 내외전을 배우지 않았는데 그렇게 스윙을 하는가? 우선 많은 코치님들께서 우리는 내전, 회내 스윙을 배우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래서 동호인들도 자연스럽게 스윙을 하다 보면 내전, 회내 동작이 나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선수 출신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 내전 스윙을 배우지 않았어요. 이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선수들은 내전 스윙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동작으로 스매싱을 때리는 걸까요? 자, 우리의 몸은 최대 속도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가장 효율적인 회전 패턴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 신경계는 가장 안정적으로 반복이 가능한 빠른 회전 패턴을 찾고 그것을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배운다기보다는 그 패턴을 습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선수들은 이 스윙, 처음 시작하면 이 스윙만 하루에 몇 시간씩 매일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 스윙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인체는 가속에 가장 최적화된 스윙 패턴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 회내 동작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무의식 중에 이 동작으로 공을 타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신경계가 이 회전 패턴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스윙 있죠. 동호인분들 많이 하는 이런 직선 운동의 스윙은 속도가 제한되고 관절 스트레스가 증가돼서 부상 위험도 크고 에너지 소모량도 커집니다. 하지만 이런 회내 스윙, 회전 기반의 스윙은 각 운동량의 극대화로 인한 스윙 속도의 증가로 이 직선 운동의 스윙보다 빠르고 강하고 효율적인 스윙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회전 기반의 스윙을 우리는 회내 동작, 내외전 혹은 내전 스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한 스윙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체 역학적 결과예요.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나왔으니까 동호인분들도 스윙 연습을 많이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저는 이 부분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명제가 맞다면 구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모든 동호인분들이 자연스럽게 내전 스윙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스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동호인분들은 구력이 늘어도 내전 스윙을 못하는 걸까요? 자, 선수들은 속도가 나오는 조건이 매일 훈련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동호인분들은 그 조건 없이 팔부터 쓰는 스윙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우리 코치님들 그립 잡고서 스윙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코치님들이 자연스럽게 스윙을 하다 보면은 내전 스윙이 나온다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많은 동호인분들께서 스윙을 잘하고 싶어서 연습을 열심히 오랫동안 하는데 스윙이 안 되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쉽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설명한 것처럼 회내 스윙이 최대 속도를 내기 위한 자연스러운 효율 패턴이라면 동호인분들은 왜 자연스러운 동작인데 나오지 않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연스러운 회내 스윙은 조건부 현상입니다. 조건부 현상이에요.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속된 회전의 결과가 바로 회내 스윙이죠. 하지만 동호인분들은 이 라켓 헤드를 가속하는 방법을 몰라요. 지면 발력을 사용하는 방법, 상하체를 분리해서 근육의 꼬임과 풀림을 사용하는 방법, 그립의 불안전성 등 가속을 내는 방법을 동호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윙의 전체적인 속도가 낮아지고 전체적인 속도가 낮아지면은 회전 가속이 필요 없어지고 우리 신경계는 빠른 가속에 필요한 회내 동작보다는 이 팔을 뻗는 동작을 선택해서 공을 타구하는 거죠. 그래서 동호인분들이 이 회내 동작이 나오지 않고 신경계가 선택한 이런 팔을 뻗는 동작으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굳어진 스윙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회내 스윙으로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조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회내 스윙을 바뀐다? 이 말을 코치님들께서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은 회내 스윙이 안 나오는 열심히 하는 동호인분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발언을 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서 발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설명해 볼게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내 스윙의 핵심 원리인 각 운동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배드민턴 스윙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직선 운동이 아니라 각속도의 연쇄 작용으로 만들어져요. 이 스윙 자체가 각속도의 연쇄 작용이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회내 동작을 힘을 만들어내는 동작이라고 오해하는데, 사실 회내 동작은 힘을 만들어내는 동작이라기보다는 전달된 각운동량을 최대 속도로 전환하는 동작이에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낚싯대로 비유를 들어볼게요. 낚싯대는 손잡이 부분이 두껍고 무거운 반면에 끝부분은 얇고 가볍죠. 같은 거리를 이동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손잡이 부분이 무겁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낚싯대를 던질 때 손잡이 부분을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끝부분이 던져지게 됩니다. 즉, 무거운 부분이 먼저 움직이고 그 움직일 때 사용한 에너지를 끝부분으로 넘겨서 끝부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길 때 이 무거운 부분인 손잡이가 움직이다 멈추면 그 에너지는, 이 손잡이를 움직인 에너지는 더 가볍고 얇은 끝부분으로 전달되면서 그 끝부분이 가속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같은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끝부분은 가볍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가속해서 날아가게 되겠죠. 자, 이것을 배드민턴에 적용을 하면은 배드민턴 스매시를 할 때 하체에서 시작된 회전이 골반, 몸통, 어깨, 팔꿈치, 손목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냥 하나의 움직임이 아니라 각 부위가 가속되고 감속되면서 스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체, 골반, 몸통은 크고 무거운 부분이라 회전을 위해서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큰 에너지를 만들고 순간적으로 멈추면 그 에너지가 가볍고 얇은 부분인 팔로 넘어가면서 팔이 더 빨라지고 결국 가장 가벼운 라켓은 폭발적인 속도를 내게 되는 거예요. 즉, 하체와 몸통으로 만들어낸 큰 에너지를 가벼운 팔과 라켓으로 전달하게 되면서 가장 빠르게 가속되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팔의 주된 역할은 가속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아니라 가속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폭발적인 회전 속도를 만들어서 가속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몸은 회내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몸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창 던지기, 야구 투수들 슬로모션을 보면은 회내 동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이더라도 우리 몸은 같잖아요. 그래서 같은 원리 구조로 회내 동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가속과 감속을 얘기했는데 왜 순간 멈춰야 될까요? 이게 자동차가 빠르게 달리다가 순간 멈추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몸이 관성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장 큰 부분에서 회전이 시작되고 멈추면은 관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다음 회전 부위로 넘어갑니다. 이 회전의 힘의 흐름을 각운동량이라고 하고, 그 회전의 힘이 다음 분절로 넘어가는 것을 각운동량 전이라고 해요. 가속을 하고 멈추면 그 각운동량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분절로 전달이 되는 거죠. 만약에 멈추지 않고 계속 회전을 한다면 가속을 라켓 끝에 전달하지 못해서 오히려 강한 회전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스윙을 하게 되면은 회내 동작이 필요가 없겠죠.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이 동호인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대부분의 동호인분들이 회내 스윙, 내전 스윙을 못하고 팔로 밀어치는 이유는 방금 설명한 이 회전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은 선수들은 하체, 골반, 몸을 멈추면서 스윙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동호인분들은 골반과 몸이 멈추면서 만들어낸 각운동량을 팔로 전달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동호인분들은 이 각운동량을 팔로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하체와 몸의 회전을 잘 이해하고 각운동량을 전달할 수 있다면 팔이 빨라지고, 팔이 빨라지면서 인체 구조상 자연스럽게 나오는 회내 동작을 동호인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치라면은 자연스럽게 던져라, 뿌려라 이런 레슨보다는 이분이 가속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만약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어떤 이유로 라켓을 가속하고 있지 못하는지 원인을 찾고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켓의 가속의 원리를 모르고 가속을 못하고 있는 분께 스윙을 아무리 가르치고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자연스럽게 회내가 나오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던져라, 뿌려라와 같은 형태의 코칭은 스윙 교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회내 동작을 하지 말고 공 던지듯이 던져주고 뿌려주고 자연스럽게 스윙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제 기준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따뜻하게 주문한 거랑 같다고 느껴져요. 뿌려주고 던져주는 동작 자체가 회내 동작을 포함하고 있는데 회내 동작을 하지 말고 회내 동작을 하세요와 같은 말인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원리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회내를 따로 배우지 않았는데 회내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반복 훈련을 통해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회전 구조를 몸으로 익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동작은 가르쳐서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회전 가속이 만들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걸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신경계는 이미 그 패턴이 자동화가 돼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식하고 있지 않고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논제 자체가 틀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동호인은 구력이 오래돼도 회내 스윙이 아닌 팔로 밀어치게 될까요? 회내는 아무 때나 나오는 동작이 아니라 충분한 가속이 만들어졌을 때 나타나는 조건부 현상입니다. 하체와 몸통의 회전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신경계는 가장 단순한 전략인 팔을 뻗는 동작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동작은 회전하는 동작이 아닌 밀어치게 되는 동작이 되는 거죠. 근데 배드민턴 스윙은 직선 운동이 아니라 회전, 각속도의 연쇄 작용입니다. 하체에서 시작된 회전이 골반, 몸통, 어깨, 팔을 거쳐서 라켓으로 전달이 되고 큰 분절이 가속했다가 감속하면서 각 운동량이 다음 분절로 전이됩니다. 그 결과로 이 라켓 헤드가 가장 빠르게 가속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어려운 회내 동작은 동호인분들은 배우면 안 될까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원리를 이해한 코치님한테는 배워도 돼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코치님한테는 배우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르치고 있는 코치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이 구조를 나한테 입힐 수 있는 코치라는 확신이 들면은 그 코치님한테는 배워도 돼요. 하지만 다들 알잖아요. 조금만 대화해보면은 이 원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동호인분들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르시는 분께는 이 내전 스윙, 회내 스윙을 배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논란이 많은데 양쪽 다 맞아요. 이 원리를 아는 코치님은 이 원리를 배워야 된다 생각하고, 이 원리를 모르는 코치님들은 이 원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결국 양쪽 다 맞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어려운 회내 동작을 동호인분들은 어떻게 배우면 될까요? 제가 방금 과학적인 원리를 얘기하긴 했는데 동호인분들이 이런 내용을 전 사실 굳이 몰라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알면 좋긴 좋지만 제가 방금 설명한 이런 내용은 동호인분들이 아니라 사실 동호인분들을 가르치는 코치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오랜 시간 임팩트가 약해서 고민인 사람의 스윙을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던지세요, 그냥 뿌리세요 라는 설명으로 가르치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라는 말을 하기에는 배드민턴 스윙은 너무 어렵고, 그런 말을 들은 동호인들은 그 말이 되게 잔인하게 느껴질 거예요.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스윙 연습도 하고 했는데 안 나오는데 더 연습을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런 잔인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원리들을 알고 있지만 이 모든 원리를 레슨할 때 다 설명하지 않아요. 대신 동호인분들이 이 회내 동작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알려주고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제 생각에 이 스윙이 가장 논란인 이유는 부상이라 생각해요. 저도 유튜버지만 유튜브를 보고 잘못 따라하면 부상의 위험이 큰 스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동작으로 인한 부상이지, 회내 스윙을 해서 부상이라고 하기에는 그 인과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상은 회내 스윙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내기 전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따라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회내 스윙을 해서 부상이 생긴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진짜로 동호인분들이 회내 스윙을 통해서 부상당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회내 스윙을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부상당하지 않는 올바른 스윙을 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덜 익은 고기를 먹어서 배탈이 난다고 그 고깃집을 없애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동호인분들도 회전 가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랜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크게 스윙하면서 회내 동작을 익히려 하지 말고 이 작은 스윙부터, 손목, 팔꿈치, 어깨, 작은 스윙부터 각 부분의 회전을 이해하고 그 다음 조금씩 스윙을 확장하면서 올바른 스윙을 연습하라고 말했습니다.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손목의 움직임, 팔꿈치의 움직임, 어깨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 하체의 움직임 등 작은 단위의 회전을 익히고 배우면 팔의 사용법을 이해하게 되면서 가속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회내하는 동작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의 결론은 올바른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런 구조를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레슨 시간은 너무 짧고 연습을 하려고 해도 동호인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시도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노력을 해서라도 스윙과 실력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2026년 새롭게 오픈을 한 거예요. 오늘 쭉 설명한 과학적 원리를 적용한 스윙을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인데, 사실 저는 동호인분들이 이 내전 스윙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전 스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점이 그립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레슨을 할 때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그립 교정을 하거든요. 그립만 교정해도 올바른 스윙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의 첫 번째 과정은 그립과 그립 전환입니다. 이 교육과정은 한 달 동안 약 20개의 트레이닝 영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 트레이닝 영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지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트레이닝 영상을 제공합니다. 그냥 그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만 하시면 돼요. 한 달 동안 그립 전환 과정에서는 최소 5,000번 이상의 그립 전환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30일 과정, 30일 교육 과정이 끝나면 이 저절로 그립이 완성되어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이 과정의 목표인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 과정인 올바른 스윙을 100%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로 그립을 넣었고, 그리고 이 그립 교육 과정 1기가 끝나면은 여러분들도 회내 스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 교육과정을 또 오픈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을 첫 번째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드릴게요. 그 링크를 클릭해서 영상을 보시면 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영상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코치님들끼리 네가 맞다, 누가 맞다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이 그냥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누군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조금 더 정확한 근거를 대면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나와는 다른 방법으로 가르친다고 그 부분을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의 미천이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동호인분들의 실력 향상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코치잖아요. 그래서 서로 협업하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배우고 응원하면서 좋은 문화가 형성이 돼야지,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이 회내 스윙에 대한 오해가 풀렸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